친일 밀정 제대로 알기. 독립운동가 귀순 회유 공작을 펼친 이희간. 일본식 이름이 우메다치로인 이희간은 일제강점기의 기업인 겸 공작원으로 본적은 평안남도 순천군 순천면인데 1897년 전후에 독립협회 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상동청년의 간사를 역임했고 1905년 11월 상동교회에서 열린 의사조약 반대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에 관여한 직후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했고 1908년 블라디보스토크 부근에 있던 학교인 추풍동교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1910년대 조선으로 귀국한 뒤부터 일제관원의 밀정으로 활동하는 한편 광업, 개간업, 상업, 고리 대금업 등에 종사했습니다. 1913년 7월 4일 조선 총독부로부터 평안남도 성천군 운산면 소재 금광 영업 허가를 받아냈고 1918년 11월 제니콜리스크 조선인자치단 중앙총회 기관지 한족 공보의 운영자금 2,000루블을 기증했습니다. 1918년 일본의 시베리아 개입 당시 만주와 하얼빈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작 송병준, 경찰 구연수, 밀정 배정자를 이용하는 한편 지역 조선인 유력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여 이권을 얻어냈습니다. 1919년 10월 중국 상하이와 펑텐에서 미국의 조선인 독립운동 지원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관동군 참모부에 전달했습니다. 조선 총독부 밀정으로 활동하는 동안 상하이 주재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공작, 유동열과 김희선 등 만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귀순 및 회유 공작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19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이희간의 귀순 및 회유 공작을 받아들인 김희선은 1922년 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적에게 투항한 변절자로 규정되기에 이릅니다. 19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토 마코토 조선 총독, 우스노미야 다로 조선 군사령관과 수시로 면회를 가졌으며 1919년에는 하얼빈 지역 영향력 확대를 위해 배정자를 하얼빈으로 초빙하기도 했습니다. 1920년 6월 사이토 마코토 조선 총독으로부터 상하이 주재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공작 및 조선인 회유 공작 수행 자금으로 2,000엔을 수령했습니다. 1922년 5월 22일에는 일본의 국가주의 우익 조직인 흑룡의 계열에 속해 있던 조직인 동광회의 조선 총지부 총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동광회는 일본 제국의회에 이른바 내정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자는 운동을 전개했지만 1922년 10월 조선 총독부로부터 시정 방침에 의배된다는 이유로 강제 해산되기도 했습니다. 1924년 3월 친일단체인 각파 유지연맹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그 뒤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이희간에 대한 자료가 워낙 없어서 그나마 이희간이 조금이라도 관련된 조선노동대회와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 동아일보 송진우와 김성수 이야기를 전합니다. 조선노동대회. 조선노동대회 1920년 지금의 서울 을지로 사가인 광무대에서 조직된 노동운동 단체인데 김광재 문탁 권직상, 노병희 등이 노동자들의 상호 부조와 지적, 인격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1920년 5월 2일 창립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 총재의 권직상, 회장의 김광재, 부회장의 정규환, 총무의 유석대, 간사의 김영만, 고문의 현영운이 선출되었으나 회장 김광재가 2개월 만에 사망해 8월 13일 임시총회를 열어 임원진을 개편했습니다. 이때 김광재의 신복이며 이외의 별동 조직인 조선민단을 주도해 오던 김영만이 간부진에서 탈락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회장 문탁과 조사부장 노병희 사이에 반목이 생겼습니다. 문탁은 한말 이완용이 연관된 국민연설회에 속해 있던 인물이었는데 1922년에 친일단체인 동광회의 이희간 일파가 일제의회에 조선내정 독립청원서를 제출할 때 합세해 결국 노동대회에서 쫓겨납니다. 문탁을 쫓아낸 노동대회는 회장제를 없애고 집행위원제를 채택, 노병희, 유석태 등이 중심 세력이 되었고 이때부터 사회주의 운동을 주도하는 서울청년의 계열 인사들이 대회를 장악했습니다. 1922년 10월 21일 서울 천도교당에서 지게꾼 사정강연회를 개최해 사설지게꾼 단속사무소의 불법 징세와 무법 착취를 고발했고 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해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해 10월 25일에는 자유노동자 대회를 개최해 지게꾼 단속 사무소에 불법 행위를 성토한 뒤 지게꾼 단속 사무소를 파괴했고 사무소를 허가한 본정경찰서를 찾아가 허가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1924년 조선노농총동맹으로 통폐합되었고 일부 세력은 1925년 3월 15일 경성노동회로 개편되었는데 지식층이 주도한 계몽주의적 단체로서 조선노동공제회와 더불어 한국노동운동을 주도한 선구적 단체였습니다. 이토를 떨게 한 전덕기 목사와 청년들. 1906년 여름 서울 남창동 1번지 상동교회 담임 목사 윌리엄 스크랜턴은 메리만 해리스 감독에게 이끌려 필동의 이토 히로부미 통감관저로 갔습니다. 해리스는 미국 감리교 선교회의 한국과 일본 책임자로 일제가 조선을 병탄한 것을 두고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떠벌리던 지독한 친일파였는데 이토는 해리스를 시켜 스크랜턴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이토는 상동교회 청년회는 무슨 목적으로 결성되었으며 3천에서 4천 명이 모두가 신도가 아니고 사업 목적과 다른데 신자가 아닌 사람을 내보낼 수 없는가라며 스크랜턴을 추궁했는데 청년회를 해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토에게 상동청년회는 턱 밑에 폭발물과 같았는데 이토가 심혈을 기울인 일사오조약 체결에 대해 장안에서 내놓고 반대운동을 했던 게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청년회는 체결 추진 때부터 상동교회에서 매일 구국기도회를 열어 여론을 환기했고 정순만과 이기가는 외부 대신 박재순의 집에 침입해 칼을 들이대며 결사반대를 압박했습니다. 조약 체결 후엔 예비청년회 전국연합회 회장 전덕기는 총회를 소집해 덕수궁 대한문학, 도끼상소와 종로에서의 대중집회를 결의했고 이와 별도로 을사오적 처단을 위해 평안도 장사들로 암살단을 조직했습니다. 당시 청년회 황해도 책임자가 김구였는데 결국 상동청년회는 11월 해산됐고 스크랜턴은 이듬해 미국의 선교본부에 해리스의 교체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선교사는 물론 목사직도 사임했습니다. 대신 전덕기를 상동교회 담임 목사로 추천했고 전덕기는 담임을 맡고 나자 더 큰 일을 벌였는데 청년회 열성회원이었던 최남선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상동교회 뒷방에는 전 목사를 중심으로 이회영, 이상설, 이준, 이갑, 이승훈 등 지사들이 무시로 모여 국사를 모책하였는데 그 방은 이준 열사의 헤이그 밀사 사건의 온상이었다. 헐버트 선교사는 전덕기에게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전덕기는 이회영 등과 협의해 특사 파견을 상소하기로 했고 처 이종노이인 김상궁을 통해 고종에게 상소문을 전했습니다. 고종의 신임장은 헐버트를 통해 전덕기에게 전해졌는데 3인의 밀사 가운데 정사 이상설과 부사 이주는 청년회 회원이었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비를 마련해 건네준 정순만은 청년회 석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통역사를 헤이그로 보낸 박용만은 부회장이었는데 상동청년회는 해산됐지만 상동교회에는 청년학원이 있었고 1904년 청년회가 세운 학교였습니다. 당시 다른 학교들은 대개 초등학교 과정이거나 일어나 영어, 측면 기술 등만 가르치는 특수교육기관이었으나 상동학원은 처음부터 3년제 중등과정으로 출범했습니다. 교사도 각 분야 전문가들이었는데 국문학자 주시경이, 국어 동경물리학교 출신의 류일선이 수학, 스크랜턴, 목사의 모친 메리 스크랜턴이 영어, 헐버트와 이동영이 세계사와 국사, 김진호가 한문을 맡았습니다. 한국군 부교였던 이필주는 교련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은 목총을 메고 군가를 부르며 구보나 행진을 했고 이는 일제에 대한 무언의 시위였습니다. 1907년에는 수업 연한을 4년제로 하고 천문, 기하, 대수, 화학, 생물학, 경제학, 윤리학, 법학 등을 포함시켜 전문 지식인 양성에 주력했고 전덕기는 성경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이승만이 잠깐 원장을 맡았고 애국지사 이회영, 남궁옥, 조성환, 최남선, 장도빈, 노병선, 이중화 등도 학감 혹은 교사로 참여했으며 부설 야학도 설립해 일하는 이들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화학교 교사였던 남궁옥, 배제학당 부교장이었던 강매, 언론인 장지연 등 당대의 명사들이 교사였는데 청년학원은 이밖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지 가정잡지를 발간하고 수학 전문지 수리학 잡지도 냈습니다. 주시경 책임 아래 아기 국어 강습회도 개설했다는데 이들 교사진은 멀지않아 구국운동과 독립운동의 거대한 뿌리 신민회 결성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신민회는 1907년 4월 양기탁을 총감독,
이동령을 총서기로 하여 출범했는데 안창호가 미국에서 귀국하고 불과 2개월 만이지만 발족을 위한 논의와 준비는 1906년 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전덕기는 신민회의 재무와 서울 총감을 맡았는데 한 번은 고종이 청년학원을 위해 종로에 단성사 건물을 하사하려 했지만 전덕기는 관의 개입을 우려해 사양했습니다. 송병준이 사람을 시켜 거액을 희사할 뜻을 전해왔을 때도 이런 제하에 거절했지만 돈이 필요해 그의 숙부 소유의 가옥까지 저당 잡히기도 했습니다. 일제는 전덕기의 암약을 눈치채고는 있었지만 함부로 다룰 수 없었는데 상동교회는 정동교회와 함께 미국 감리교 선교회의 중심 교회였습니다. 이토가 안중근 의사의 총탄에 절명했을 때에도 배후 세력으로 전덕기와 이른바 상동파를 지목할 정도로 위험시했지만 억지로 조작까지 할 순 없었습니다. 1910년 말 안녕근 군자금 모금 사건으로 신민회 조직이 드러났는데 기회만 엿보던 일제는 1911년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 사건을 조작해 신민회 회원 및 애국지사 600여 명을 검거하고 122명을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105명에게 유죄 판결을 했으니 이른바 백오인 사건이었는데 1913년 7월 대구 북심법원은 105명 가운데 99명을 무죄로 석방해 재판부는 조작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전덕기도 체포했지만 처벌할 순 없었는데 다른 사람처럼 혐의를 조작해 처벌했다가는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었습니다. 전덕기는 3개월여 만에 풀려났지만 그때 당한 고초로 지병인 폐결핵이 악화됐고 3년 뒤 세상을 뜨게 된 원인이 됐는데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문 1914년 3월 23일자는 놀랍게도 그의 부음을 알렸습니다. 총독부 기관지조차 외면할 수 없는 죽음이었던 것인데 장례식에는 애국지사는 물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사꾼, 천민, 창기들까지 몰려와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는 경기도 고양군 두모면 수천리 묘지에 묻혔지만 일제는 그에게 유택도 허락하지 않았고 이장을 강요해 그의 유해는 화장돼 한강에 뿌려졌습니다. 착잡하게도 일제 말 교단 지도부는 천황에게 교회를 봉헌했고 해방 후에도 오랫동안 그를 외면했는데 전덕기와 상동파 청년들이 실천한 공의는 상동교회 박물관의 흔적으로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친일파를 원숭이에 빗댔다며 동아일보 임원들 몰매. 1924년 4월 2일 오후 7시 경성 남산 자락의 음식점 식도원의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와 이사 김성수가 자리했는데 두 사람은 유민회 간부인 이풍재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풍재는 자기 말고 4명이 더 참석한다고 말했는데 도쿄 유학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뜸했으니 얼굴이나 보며 회포를 풀자는 취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꺼림칙했지만 예전 친분을 내세운 초청을 거절하기도 뭐해서 갔는데 함정에 발을 들여놓은 결과가 되고 만 것으로 초청을 꺼린 이유는 3월 25일 각파유지연맹이란 단체가 설립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민협회, 조선소작인상조회, 유민회, 노동상회회, 조선경제회, 교풍회, 동광회, 유도진흥회, 청림교, 대정친목회, 동민회 소속 34명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연맹은 관민일치 시정개선, 대동단결 사상선도, 노사협조 생활안정의 3대 강령을 내걸었지만 속뜻은 총독부의 협조, 독립사상 반대, 사회주의 배격으로 대신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고 참정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각파연맹이 설립된다는 소문에 비판 사설을 실었는데 일본과 융화를 선전하고 알선할 테니 대가를 좀 주시오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혹평을 했습니다. 3.1 운동 후 이들 단체가 일제에 아부하다 용도 폐기, 토 사구팽 될 듯하자 연맹으로 살기를 찾으려는 파리떼, 개미떼라고 야유했고 강령은 마치 원숭이가 사람 흉내를 내는 듯하다고 비유했습니다. 식도원에서 송진우, 김성수와 마주현진 조선소작인상조회의 책이두는 연맹은 돈도 많고 총독부 후원도 막강해 밀약을 맺으면 큰 이익이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조선 자치를 위해 손을 잡자는 제안인 셈이었지만 독립이 목표였던 송진우가 단칼에 거절하자 책이두는 자신들을 파리, 개미, 원숭이 따위로 비유한 사설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송진우는 인신공격은 유의하겠지만 잘못된 주장에는 비판을 멈출 수 없다고 맞섰는데 곧 옆방에 있던 박춘금 등 약 20명이 몰려와 우리 사업을 방해하는 놈은 죽인다고 소리 지르며 송진우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자들도 폭행과 욕설을 해댔고 박춘금은 김성수에게 권총을 겨누며 당장 쏠듯이 협박했으며 맥주병을 치켜들고 음식 접시를 던지려는 자들도 있어
난동으로 식도원은 3시간 동안이나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특히 폭행에 앞장선 박춘금은 일찍이 일본으로 건너가 현지 폭력배와 친분을 쌓은 뒤 1921년 상해를 만들어 동포의 직업 소개에 나섰지만 사실은 폭력 착취 조직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박춘금은 간토대 지진 때는 동포 노동자들로 봉사대를 만들어 시체를 처리해줘 일제의 눈에 들었는데 1924년 경성에 노동상해회를 조직했습니다. 총독부 경무총관 마루야마 스루키치의 조종을 받아 동아일보를 상대로 재외동포 임금금 중 3,000원을 자기 단체에 달라고 괴롭혔는데 몽둥이와 단도를 지닌 채 때를 지어 7, 8차례나 몰려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박춘금은 식도원에서도 위문금을 내놓으라고 김성수를 위협했던 것인데 송진우는 인신공격은 유감이라는 쪽지를 써줬고 쏠 테면 쏘라고 버티던 김성수는 개인 돈으로 3,000원을 주겠다고 해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김성수는 이틀 뒤 3,000원을 들고 마루야마 경무국장을 직접 찾아갔는데 이 돈을 박춘금에게 줄 때 당신이 입회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직접 주라고 말했습니다. 박춘금을 배후 조종한 마루야마는 당황한 나머지 일주일 안으로 그를 쫓아내겠다고 약속해야 했지만 이 폭행 사태는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 전체를 욕보인 만행이라 곧 전 언론사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일제 36년은 친일 밀정 제대로 알기로 독립운동가 귀순 회유 공작을 펼친 이희간이었습니다.